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제 바빠지면서 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많아서 읽은 논문들은 조금 많은데 계속 좀 쌓여가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논문들은 계속 발간이 되고 있는데 읽을 시간이 없어서 좀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휴가 때 좀 논문을 읽어야지 했다가 결국 하나도 못 읽고 이렇게 주말을 통해서 계속 읽고는 있네요.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 구독해 주시는 분들 이제 100명이 넘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영상을 찍으면서 벌써 한 1년 2개월 3개월 됐는데, 이제 술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그런 몇 명 정도 디스커션 하면서 이제 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이런 의미를 좀 만들어 됐는데, 그 숫자가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디스커션 하면서 뭐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좀 이해도 하고 술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자 했는데, 그러려면 한 구독자 100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100명을 도달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술 관련 유튜브는 저도 대부분 많은 유튜브분들 구독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엄청 재밌어요. 네. 근데 이제 술 관련 유튜브들 모두 이제 이런 어려운 술들을 좀 쉽게 다뤄보자 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어렵다는 술을 과학적으로 다른 채널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실제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이제 제 전공이 아니라 이런 것들 어렵고 이해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또 남들한테 설명하려니까 더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제 나름 좀 재미를 느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는 주제죠. 사실 그냥 칵테일도 만들고 술도 만들고 뭐 시음도 하고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그런 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가 없더라도 좀 이런 궁금한 것들 많이 있죠. 예. 이런 대부분은 궁금하지 않으실 텐데, 가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공유하는 느낌도 들고 좋습니다. 뭐 저 같은 분들 한두 명씩 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벌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게 1년 3개월이 됐는데, 뭐 술에 대해서 뭐 이건 왜 그래 저건 왜 그래 이렇게 할 때마다 뭐 유명한 누가 그러더라, 아니면 내 생각이 그렇다, 아니면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 뭐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뭐 이런 답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 사실 존중은 해야 하는데, 그런 뜻들을 존중하는데, 그렇게 다 말하는 거를 듣고 나면은 굉장히 답답해요.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은 술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결과만 암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스스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논문을 읽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올리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논문을 좀 정리하면서 기억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올리기 시작했었는데, 확실히 영상을 이렇게 남기다 보니까 기억에도 남게 되고, 다른 분들이 물어봐도 논문을 기반으로 하니까 조금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사설이 길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홀 클러스터 가져왔어요. 이제 대부분 분들은 홀 클러스터 좀 낯설 수도 있죠. 뭐 간단하게 홀 클러스터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홀 클러스터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디스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템, 줄기를 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줄기가 있죠. 줄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홀 클러스터, 줄기를 다 갖다 넣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과육만 만든 와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와인을 만드는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뭐 줄기에 변수를 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줄기를 넣었으니까 뭔가 이제 변화는 있겠죠. 변화가 없으면 이상한 거죠. 변화가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논문을 가져왔어요. 이제 논문을 돌아오면은 요 논문이고요. 그래서 논문은 이제 와인, 미국 피노누아 와인으로 실험을 했는데, 논문을 읽어보니까 미국에서 피노누아를 만드는 비율이 한 7%밖에 안 된다고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역시 이제 미국은 까쇼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나파밸리 까쇼 유명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즐겨 마시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까쇼.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페놀 화합물이 상대적으로 작고, 그리고 안토시아닌, 색깔을 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함량이 적어요. 다른 품종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색깔, 탄닌 이런 것도 적죠. 입안의 텍스처, 느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화합물이에요. 탄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연구 결과가 있는데 한 1325개의 그런 상업 와인을 다 조사한 결과 이제 까쇼의 경우에 가장 높은 탄닌을 가지고 있었고, 반대로 피노누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탄닌을 갖고 있어요. 요거는 물론 우리가 많이 마셔봐서 알죠.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와인의 바디감이 탄닌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뭐 맞죠. 경험적으로 까쇼의 바디감이 무겁고 피노누의 바디감이 가벼운 것, 이런 것들은 설명은 되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그 까쇼의 타닌이 피노누의 타닌보다 분자량이 무거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분자량이 작은 타닌 같은 경우는 입속에 단백질이랑 반응을 더 적게 하기 때문에 피노누아로 와인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타닌의 추출도 높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 타닌에 대해서 항상 와인 메이커들은 고민을 하고 있죠. 이런 바디감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가 그 성숙되지 않은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프리퍼멘테이티브 콜드 소크라고 하는데, 뭐 쉽게 설명드리면 포도 껍질, 이런 씨 이런 것들을 낮은 온도에서 좀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발효 전에 안토시아닌을 좀 최대한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사용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존 연구 결과에서는 뭐 효과가 없다는 논문도 있고, 반대로 탄닌 추출이 34% 증가했다는 논문이 둘 다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논쟁이 있는 방법 같습니다. 왜냐면 두 가지 다른 논문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자세하게 나온 논문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홀클러스터 와인 이런 걸 만들 때는 위에 사진 보셨죠? 줄기를 그냥 통째로 넣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와인 메이커가 얻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로 줄기에 와인에 넣는 거죠. 줄기에도 타닌이 많으니까. 두 번째로는 그 이제 partial carbonic maceration이라고 해가지고, 한글로는 뭐 부분 탄화 침용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발효 시에 CO2 가스를 함께 넣어가지고 맑은 색과 함께, 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아이소아밀 아세테이트, 뭐 에틸 시나메이트 같은 이런 프루티한 향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요 표를 보시면은 와인의 페놀에 관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와인은 2016년도와 17년도, 17년도 이렇게 생산된 포도로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C라고 되어 있는 건 컨트롤, 이거 아무것도 안 넣은 거 원래. 그 다음에 요건 50% 홀클러스터, DS는 드라이드 스템이라고 해서 마른 줄기, 요거는 마르지 않은 줄기고요. 마른 줄기를 좀 더한 와인이에요. 요 DS 같은 경우에는 한 5일 정도 공기 중에서 말린 그런 줄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른 줄기를 이제 사용한 이유에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홀클러스터에서 아까 뭐 말한 부분 탄소 침하,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그런 효과 좀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표를 보실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P-밸류죠. 옛날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P-밸류가 0.05 이하, 그러니까 0.0보다 작으면 요 두 샘플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0.01로 이하로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일반적으로는 0.05를 좀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요 P-밸류와 관련된 거는 이제 뭐 귀무가설 이렇게 통계에서 배우죠. 근데 귀무가설이 이제 기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따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 건 어렵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빈티지에서는 여기 pH랑 여기 볼라틱 애시드, VA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뭐 글루코스, 포도당이고, 프룩토스, 과당, 이런 것들이 양이 P-밸류를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유의미하게. 반대로 이제 2017년도를 보시면 pH, VA는 이제 똑같이 증가고요.
이렇게 좀 차이가 확실히 있는데, 사실 pH의 증가는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줄기에서의 포타슘, 칼슘, 뭐 이런 것들에 의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는 이제 와인에서 타르타르 액시드, 와인에 많이 있죠. 그거랑 결합을 해가지고 탈트레이트의 침마, 침전 이런 것들을 가속시키는 영향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사실 pH랑은 상관이 있는데 산도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100% 홀클러스에서는 이 VLE가 많이 증가를 하죠. 여기 굉장히 숫자가 크죠. 사실 이 홀클러스터에서 VLE가 증가했다는 그런 연구 자료는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확한 원인은 모르는데, 와인 메이커들 사이에서는 경험적으로 홀클러스터 와인에서는 VA가 증가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해요. 근데 VA 같은 경우에는 그 맛과는 상관이 없는데 약간 시큼한 향? 그러니까 약간 식초에서 나는 그런 향들이 좀 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좀 산화가 더 된, 그러니까 산화가 많이 진행되는 와인에서는 이런 VA가 많이 나타나죠. 그런 특성들이 이 100% 홀클러스에서는 조금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와인의 색깔에 대한 편인데, 뭐 색깔에서는 간단히만 짚고 넘어갈게요. 크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논문 링크를 걸어놨으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빛의 흡수율이에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그래프는 보시면은 빈티지의 차이, 이런 안토시아닌이랑 타닌 뒤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요거 보시면은 빈티지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요거 안토시아닌 같은 거는 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실험에서 사용된 요거는 2016년이죠. 2017년 그 차이가 있는 거를 기온 때문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차가운 기온에서 재배된 것일수록 안토시아닌의 증가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또 기존 연구 결과에 잘 나와 있다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날씨뿐 아니라 2017년도 재배된 와인을 만들 때는 조금 더 많은 이산화황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산화황 때문에 안토시아닌이 좀 표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줄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 결과에서는 그 홀클러스터에서는 그 안토시아닌이 줄기 있죠. 줄기를 넣었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을 줄기가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사실 그 와인의 색의 주된 원인인 안토시아닌, 뭐 피그먼트 있죠, 염료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논문 기존 연구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C, D, 요건 이제 탄닌에 관한 거죠. 탄닌은 이제 확실히 좀 차이가 있네요. 방법에 따라서 보시면 이제 홀클러스터나 드라이스템에는 이제 좀 탄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검은색이 컨트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탄닌은 확실히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총 페놀의 양도 2016년 빈티지의 경우에 조금 더 페놀이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2017년 빈티지보다도 좀 크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GH는 뭐 이런 폴리메리 피그먼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 색과 관련된 일이지만 어떤 논문, 그 기존의 다른 논문 결과에서는 요 폴리머릭 피그먼트가 그 마우스필과 관련됐다. 그러니까 입안에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입안의 느낌? 요거에 긍정적인 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9개월까지 증가하다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016년도 17년도 같은 것은 꾸준히 증가하죠.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옆에 그림 보시면 2016년도가 요거고요. A, 2017년도가 이제 B인데, 요거 히트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낯서시긴 할 텐데, 빨강이나 이런 주황 같은 경우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값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초록색, 보라색, 파랑 이런 것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논문을 다운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서는 2016년도 빈티지가 이거 설명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논문에서는 2016년 빈티지가 알코올과 산도가 높다고 돼 있는데 위에 데이터에서 반대였죠. 그래서 아마 오타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개통도로 보시면은 여기 100% 홀클러스터, 여기는 50% 홀클러스터 있죠. 요게 한 묶음처럼 보여요. 2016년도에서 2017, 그리고 나머지 이제 컨트롤이랑 드라이스템 요게 또 한 묶음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 보시면 100%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잘 글씨는 안 보이는데 1부타놀, 뭐 3옥타놀 등과 같은 이런 알코올 함량이 조금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여기서는 그 강한 버섯 향이 나는 1옥텐 3올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이게 실험에서 나왔고, 근데 이 버섯 향이 나는 것들은 대체로 사람들한테 향미 평가에서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고 하고, 또 어떤 다른 연구에서는 이 향을 코르크 오염이랑 좀 헷갈린다고 해요. 네, 코르크 오염으로 좀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100%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100%그 홀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컨트롤보다 에틸 시나메이트라고 해서 이런 게 한 9배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성분 같은 경우에는 버건디 피노누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향이라고 하고, 뭐 시나몬, 과일, 자두, 체리 뭐 이런 향들을 좀 의미한다고 해요. 네. 또 이제 50% 같은 경우에도 기존 연구 결과에서는 멜론 이런 향들이 난다고 좀 보고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DSIN에서는 요 에틸 나인 헥사 디세노에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잘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까베르네 쇼비뇽에서 나는 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러 까베르네 쇼비뇽에서 나는 향으로 알려져 있고, 또 추가적으로 DS에서 나는 향들 중에 하나가 그 아몬드 향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난다고 합니다. 네, 2017년도에서 데이터를 보시면 좀 일단은 2016년도와 좀 차이가 좀 크죠. 네, 신기하게 좀 차이가 크네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이유 자체가 이 실험은 동시에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와인은 분석 시에는 특히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28개월 병속성이 이미 지난 상태고, 요거 같은 경우는 1년 빈티지 차이가 나죠. 그래서 28개월, 16개월 이렇게 병속성을 다르게 거쳤기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홀클러스터의 경우에 뭐라 해야 되지? 이 베타 다마시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금 기존 연구 결과에서 좀 줄어드는 것이 좀 보고가 되어 있어요. 또 SO2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2016년 빈티지가 2017년 빈티지에 대해서 비해서 이제 향은 조금 풍부한 반면에 알코올이나 신향 이런 것들 좀 도드라진다고 하는데 좀 특이하네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빈티지가 지날수록 알코올 향들이 조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선 좀 도드라진다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병 숙성 과정에서 좀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고 있어요. 또 하나 특이한 게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와는 다르게 100% 홀클러스터만 따로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향미평가 같은 경우인데 요 향미평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50%뭐 홀클러스터, 100% 홀클러스터, 뭐 드라이스템 이거 마찬가지로 모두 허벌 아로마가 증가했다고 해요. 허벌 아로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허브 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컨트롤 향은 나머지 이런 홀클러스터나 그 드라이스템에 비해서 약간 오크 향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고요. 좀 자세히는 이제 100% 홀클러스터에서는 베지털 아로마, 즉 야채 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떫은 맛이 조금 증가했다고 해요. 예. 반대로 드라이스템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Y에 비해서 약간 붉은 색깔 비율은 줄어들 반면에 색깔이 좀 연해진 반면에 그 베리류의 아로마 이런 것들이 좀 증가를 했다고 봐요. 네, 알려져 있고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 옆에 이제 여기 AB 2016년 빈티지고요. CD는 2017년 빈티지예요. 그래서 PCA 방법으로 분석을 한 건데 PCA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점이 있으면은 옛날에 PCA는 여기 점이 막 이렇게 구분돼서 찍혀 있었죠. 여긴 대신에 이제 타원형이 있는데 여기서 타원형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링 사람 이름이에요. 예, 호텔링의 T2 분포로 계산된 뭐 95% 확률 확실성 범위를 나타내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정규 분포에서 대략 95%의 확률로 나올 수 있는 범위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원들이 많이 안 겹쳐 있죠. 이 말은 각각의 그런 만드는 방법이 그 우리가 향미적으로 굉장히 잘 구분이 된다.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B를 보시면 50% 홀클러스터, 100% 홀클러스터 모두 그 4분면에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대략 이제 그 베지털 아로마, 뭐 떫은 맛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쪽에 몰려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드라이스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빨간 베리류 이런 것들이 조금 증가하는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요거 이제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오크향이 좀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있죠. 이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100% 여기 클러스터 그다음에 그 드라이스템 같은 경우에는 베지털 아로마가 좀 도드라지고요. DS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개죠. DS 같은 경우에는 약간 떫은 맛 여기 아스트롱 증시 떫은 맛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떫은 맛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타닌의 양에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타닌 떫은 맛 같은 경우에는 타닌의 양보다 타닌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기존 연구 결과에서는 그 이런 떫은 맛에 대해서 그 기존 연구 결과 특히 이제 까베르네 쇼비뇽, 뭐 프루미티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홀 클러스터나 뭐 드라이스템 넣을 경우 떫은 맛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신기하게 여기는 이제 50% 100%를 했죠. 근데 기존에 20% 정도만 그 홀클러스터 진행된 실험이 있는데 20% 진행된 그런 홀클러스터로는 피노누아에서는 적어도 떫은 맛의 유의미한 증가는 나타내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홀클러스터를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50%, 100%.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피노누아에서도 우리가 떫은 맛을 추출시켜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도 피노누아의 텍스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런 드라이스템 마른 줄기를 넣으면 오히려 빨간 베리류, 뭐 허브, 뭐 빨간 과일, 말린 과일 뭐 이런 상들이 훨씬 풍부해지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해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실험의 특징이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와인에서 이제 홀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와인메이커의 철학과 상관이 있어요. 어쨌든 와인은 기호식품이고 각각의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와인메이커의 철학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논문은 이제 전체적으로 홀클러스터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차가운 기온 2016년 상대적으로 더운 기온 2017년도의 비교도 잘 알 수 있었고 당연히 병숙성 같은 경우에도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를 보시면 홀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pH나 VA 같은 경우는 확실한 좀 증가를 좀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것들이 홀클러스터 자체에서 오는 영향인지 아니면 뭐 다른 사이드 이펙트에서 오는 건지는 정확히 몰라요. 일단은 홀클러스터를 넣으면은 pH나 VA가 증가한다. 요것까지는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은 그 라이트 바디죠.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마우스필을 증가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빈티지와 상관이 없이 홀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떫은 맛 증가하죠. VA 증가하고 또 야채향 이런 것들이 좀 증가를 하게 돼요. 반대로 드라이스텐 같은 경우는 프루티함 둘 다 프루티하고 플로럴하고 아까 말씀드린 레드베리, 뭐 레드 과일 이런 것들이 조금
증가를 하게 돼서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재밌는 실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홀 클러스터를 넣었을 경우에 이런 특징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와인 메이커들이 어떻게 자신의 와인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